자, 우리가 세 가지의 스레드를 봤잖아. 스레드 세 가지를 보고 그 세 가지의 스레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갖다 했냐면은, 이게 사용자라고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번에 뭐가 올 건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업, 지지난 수업 때 포커싱 추리도 했고 테크놀로지 로드맵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를 갖다가 예측하는 기업 측면에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다 배웠다고. 그러면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오늘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측면에서 테크놀로지 포캐스팅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많아요. 방법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포캐스팅, 넥스트 페이스를 갖다가 포캐스팅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못 찾아봤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의 원칙을 갖다가 좀 세워보고 대원칙을 세워보고 그거 하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원칙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올릴 테니까 같이 보고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래 컨플릭트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의 미래의 예측은 컨플릭트하고 텐션을 베이스로 한다. 어떤 갈등 그리고 긴장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경험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컨플릭트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컨플릭트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의 변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해봤어요. 맛을 봤어요. 뭐냐면 SET. 그래서 소시오 컬처럴한 변화. 그리고 이코노믹한 변화.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한 팩터들인데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안 변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페이스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컨플릭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는 이제 그 컨플릭트가 생긴 사례들을 갖다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소시오 컬처럴과 테크놀로지가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테크놀로지와 이코노믹이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또 이코노미와 소시오 컬처럴한 것들이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이런 컨플릭트가 생기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세 가지 스레드의 밸런싱 포인트가 더 이상 그 컨플릭트를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컨플릭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동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도 이 텐션이 발생을 해요. 어떤 텐션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면서 이렇게 다 느꼈겠지만 우리 컴포지셔널 스레드 예를 들면은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로 가게 되냐면 바이어스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분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가요. 인크리멘탈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이분 쪽으로 간다고. 또 반대로 릴레이션십 커넥션은 어떠냐면은 릴레이션십 커넥션은 그 위크한 커넥션에서 스트롱한 커넥션으로 가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그 케이스도 사실은 관객과 관객과의 릴레이션십은 스트롱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크한 커넥션에서 스트롱한 커넥션으로 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 도미넌트한 모델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이분이 디스트리뷰트 되고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지면은 점점점 사람이 컴포터블하게 이게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똑같은 현상이 저지먼탈 스레드에서도 나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유틸리테리안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뭐 예를 들어서 델리게이팅 또는 오토메이팅 해진다고. 그러면 그것들도 계속해서 그 더미넌트 디자인이 유지되면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센슈얼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센슈얼 스레드나 저지먼탈 스레드나 이 컴포지셔널 스레드가 하나의 더미넌트 디자인 내에서 고착되기 시작하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그쪽으로 더 인크리멘탈하게 이노베이션을 해요. 거기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과 레디컬 이노베이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이 어느 타이밍에서 나오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이 세 가지 스레드를 갖다 바라보고 나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게 현재의 더미넌트 디자인이 사람들의 변화나 테크놀로지의 변화나 이코노믹한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한 스레드만 바뀌는 거예요. 한 스레드만 인크리멘탈하게. 인크리멘탈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변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인터널 하면 좀 더 인터널해지고, 저지멘탈에서 유틸리테리안 하면 좀 더 유틸리테리안해지고, 이런 쪽으로 기존에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 텐션이 크지 않고 컨플릭트가 크지 않을 때. 근데 이제 텐션이 커지고 컨플릭트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스레드를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는 그 텐션을 갖다가 또는 그 컨플릭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움직여져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움직여지고 그 두 개의 스레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해 보게 된다고요. 정말로 큰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텐션도 더 이상 커지고 커져서 더 이상 그 텐션을 갖다가 현재 밸런스 포인트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모든 스레드가 다 바뀌어요. 세 가지의 스레드가 다 바뀌는 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걔네들이 지금까지 인크리멘탈하게 변화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던 그런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이 외부의 컨플릭트와 내부의 텐션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스레드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make sense예요? 이거는 다 가설이에요. 그럼 사이클이 있다는 그때 사이클이 있다는 걸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사이클이 있다는 거 난 100% 동의해요. 내 생각에는 사람의 변화와 이 스레드의 변화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센슈얼 스레드에서의 센슈얼 인게이지먼트 레벨, 그 다음에 저지먼트 스레드에서 인터널이냐 엑스터널이냐 하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셔널 스레드에서의 릴레이셔널 코이시브니스, 그 응집도, 이 세 가지는 내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일방향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고 싶고 유용한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항상 사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 외부에 있는 변화 때문에, SET나 이런 변화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센슈얼 인게이지먼트나 저지먼탈의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나 릴레이셔널 코이시브니스는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런 몇 가지 법칙들을 갖다가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은 세 가지 스레드 중에서 한 가지의 스레드, 경험의 한 가지의 스레드만 또 기존에 있었던 방향대로 움직이게 한다. 반면에 레디컬 이노베이션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스레드가 동시에 변하고 또 그 스레드의 변화 방향이 기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더미넌트 디자인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다음번에 오는 스레드의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스레드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새로운 디멘전으로 가는 방향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몇 가지의 법칙들을 갖다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해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칙이 뭐 프루브 됐다던가 그것만이 중요한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요번 주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 법칙들의 한번 케이스를 찾아보기. 법칙들을 몇 개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한번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정말 보너스 포인트인데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본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법칙이 있는 것 같다. 더 중요한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중요한 법칙을 우리 김진우 교수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법칙을 갖다 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더미넌트 디자인이 바뀐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었어. 93년도에 왔었을 때 인터넷 바람이 확 불었거든. 그 바람을 갖다 아주 그 파도의 꼭대기에서 타고 살았고 모바일 바람 확 불었을 때 SK, KT, LGT 3사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원도 한도 없이 맛있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2010년이 넘었는데 2010년 나는 그 다음번 웨이브가 큰 웨이브가 오는 것 같아요. 큰 웨이브가 오는 것 같고 그 웨이브가 제 앞에서 했던 인터넷 웨이브나 또는 모바일 웨이브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형격이나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작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웨이브들에서 더미넌트한 디자인에 변경되었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런 법칙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법칙을 갖다 다음번 올 넥스트 웨이브에 적용해 보면 옐로우 모바일 같은 회사 못 만들이라는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뭐 충분히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을 나도 모르는 새로운 법칙을 갖다 제시하면은 그거는 우리 백한나조교가 발표 자료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